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제8화 회계가 어려워지다 발생기준의 탄생 3-8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명화 감상을 해볼까요? 이 그림은 1836년에 제임스 폴라드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목가적이죠? 사두 마차가 끄는데 몇 명이나 타고 있나요? 이 안에 마차 안에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명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목가적인 그림이 1836년에 그려졌는데 그로부터 한 40년 후인 1877년에 유명한 그림이죠. 세인트 라자르, 쌍라자르 파리에 있는 기차역인데 여기에 Arrival of Train이라고 유명한 모네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이 모네가 기차에 가서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역장이 모네를 위해서 승객들도 다 내보내고 이것처럼 이렇게 증기기관이 증기를 뿜도록 도와줬답니다. 이렇게 한 4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1867년에 철도회사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법이 나타났습니다. B1부터 6까지 중요한 회계에 관한 내용이 있죠. 회계보고서 작성해라. 투자자와 공공기관에 제출해라. 3부터 6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번 먼저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순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해라.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배당금 지급을 하려면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계산해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죠. 수익이란 개념, 비용이란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번을 보면요. 운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라.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이런 말 쓰죠. 이 뜻이 뭐냐? 일상적인 철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적 지출이다. 따라서 비용으로 기록해라. 그 반면에 철도 건설 또는 신설 자산들이 장기적인 투자가 있으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정 자산으로 기록해라. Capital expenditure. 지출이 일어났다. 돈이 나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운영적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기록해라. 그 반면에 자본적 지출이라면 고정 자산으로 기록해라. Fixed assets로 기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즉 고정자산이 있다면은 무조건 감가상각해라. 지출을 운영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나누고 자본적 지출을 고정자산으로 기록됐다면은 고정자산은 향후에 감가상각을 해라. 그래서 감가상각비란 비용을 계상해라. 150억 원을 지출했어요. 선로를 깔았든지 이랬죠. 그럼 이건 이제 고정자산으로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1년 있다가 감가상각비로 50억을 기록해라. 2년 있다가 다시 감가상각비 50억 기록해라. 3년 있다가 감가상각비 50억 기록해라. 물론 이제 이건 벌써 가정이 있는 거죠.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라. 그리고 매년 똑같이 해라.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 규정이 이제 완결판입니다. 수익, 비용, 부채,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라. 회계학에서 꼭 잡고 있는 4가지입니다. 4가지. 물론 이제 여기 자본도 있는데 자본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가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나오는 게 즉 회계학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철도회사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과거 회계 임무는 돈의 계산이었습니다. 현금의 계산, 즉 수익과 지출로 수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 산업을 통해서 감가상각이 출현하고 수익 비용은 수입 지출과 다르구나. 이런 걸 뭉뚱그려서 발생 기준이라는 걸 했습니다. 발생 기준이 탄생했습니다. 수입, 지출, 수익, 비용, 자산, 부채가 있을 때 발생 기준에서는 수익과 지출한 개념은 없애버립니다. 현금 기준이라는 게 있고 발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기준은 이렇게 순수입을 계산하는 거고요. 발생 기준은 이렇게 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철도회사법 이전에 이런 걸 썼는데 이제 철도회사법 이후에는 현금 기준은 쓰지 않습니다. 발생 기준이란 게 뭔가 보면요.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 시점과는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시점, 이때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이다. 지난번에 한 사례인데요. ABC사는 2024년 8월 31일에 25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돈은 11월 30일에 줬어요. 그러니까 8월 31일, 11월 30일 넉 달 있다 줬죠. 그 다음 이 상품 전부를 10월 30일에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돈은 안 들어왔죠. 그리고 판매 대금 30억 원은 다음에 3월 3일에 받았다. 현금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20억짜리를 30억에 판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면 8월 30일날 외상 매입했고 10월 30일 외상 판매를 했어요. 11월 30일날 현금은 나갔습니다. 현금은 언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3월 30일날 30억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2023년 현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영원의 매출액이고 현금이 나갔어요? 나갔죠. 현금 기준이란 건 수입과 지출로 손익계산서를 만든 겁니다. 20억이 나갔기 때문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계산되고 2024년은 어떻게 돼요? 현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매출 그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나간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출원가 안 잡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 생긴 거예요? 30억입니다. 현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경영평가를 해보세요. 2023년 경영자로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가 다 했는데 2024년 경영자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30억의 이익이 생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발생 기준, 즉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잡는다. 매출 언제 잡아야 돼요? 중요한 사건이 언제예요? 2023년이죠.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계없습니다. 또 매출원가는 언제 잡아요? 2023년이죠. 그럼 순수익이 얼마 생겨요? 순이익이 10억 생기죠. 2024년은 아무 일도 안 생긴 겁니다. 발생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3년 경영자는 나는 잘했어. 2024년 나는 한 거 없어. 그런데 현금 흐름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죠. 순이익이 낮다 그러는데 현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억이라는 마이너스 현금이 생기고요. 또 이쪽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30억이. 따라서 현금 흐름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캐시 베이시스는 돈을 갖고 그냥 계산하는 거고 어크루얼 베이시스 이게 발생 기준인데 기간 계산하는 거죠. 언제 거냐 해서 날짜 계산하는 겁니다. 회계할 일이 많아지다. 회계 담당자는 모든 거래의 금액 그리고 비용인지 자산인지 만약에 비용이라면 기간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볼까요? 회계 담당자는 일단 고정자산이라고 결정이 되면요. 금액을 결정해야 되고요. 얼마짜리다. 운송비도 늘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비용화되는 기간, 즉 몇 년간 감가상각할 건지 이걸 우리가 내역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역연수가 끝난 후에 가치는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가상각 배분 형태는 정액법이냐 정밀법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보면요. 기계장치 감가상각하는데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었어요. 요거 결정했죠? 내용연수 4년 결정했어요. 그리고 취득원가가 20%다. 잔존가치다. 100만 원에 20%니까 20만 원이다. 즉 1년, 2년, 3년, 4년에서 4년이 지난 다음에 가치가 20만 원이 남게 해갖고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해라. 이건 100만 원에서 이제 빼가는 거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빼가는 거죠. 잔고가치는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돼서 내용연수가 끝날 때는 20만 원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재 퇴직을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퇴직급여 비용을 계산합니다. 또 다른 예는요. 무상수리 보증부로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을 판매해서 돈은 안 나가지만 향후 무상수리 보증 예상액만큼을 현재 비용으로 잡아놓습니다. 왜? 요번에 중요한 결정이 일어났죠. 뭐예요?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중요한 일이 발생했죠. 현금 수입은 없지만 매출은 수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 대출금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든 나오든 상관없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잡는 거니까 회계 담당자는 골치 아프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고 기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발생 기준이 채택됨으로써 회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를 못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회계는 형에서 멀어지다. 분식회계의 시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